서 2025년 5월 18일 쪽수는 14,348쪽입니다. 나항 증거순번 411 송미령 피신조서 2025년 5월 18일 14,348쪽입니다. 송미령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서서 설왕설래하면서 어제의 회의가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찬성 반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논했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해요. 이런 사실도 기억나십니까 혹시? 뭐 저런 얘기까지 모르지만 하여간 오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하여간 제 얘기하고 상반되는 얘기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표는 무슨 오표냐고 다시 따지듯이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항입니다. 이것도 오타 마지막 쪽수가 22,756쪽입니다. 22,756쪽. 박상호 장관은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 때는 국무회의를 안 했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왜 하느냐 이런 취지로 말하자 이상민 장관이 국무회의가 맞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 말에 대해서 다시 증인이 그게 무슨 국무회의냐 말했다고 이제 진술을 했고 논쟁 당시에는 피고인이 그 자리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저기 메뉴회가 안덕근 장관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제 말을 저렇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국무회의가 심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뭐 한거로 이상민 장관이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심의를 그런 식으로 가볍게 법적 의미를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을 했지 비상계엄 선포 때는 안 했는데 해제 국민을 왜 하느냐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랑입니다. 정리하자면 그 당시에 증인과 이상민 전 장관 사이에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의 성립이나 심의 여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뭐 제3자가 바뀌는 논쟁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심의와 관련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네요. 그 국무회의의 심의 네, 그러니까 뭐 있었다라는 걸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국무회의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게 아니고 심의를 우리가 한글로 볼 수 있느냐, 심의를 한글로 볼 수 없다는 게 증인 입장인 거고. 네, 저는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으니까 심의가 있을 수도 없다는.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마항입니다. 그 방금 해제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요. 피고인이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으니 계엄을 결의하는 국무회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아까 오셨던 분들은 좀 남아봐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이유는 기억을 못 하고요. 그냥 아까 어떤 사람들만 오라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다 나가려고 그러니까 간밤에 왔었던 공무원 뭐 새로 아침에 해제 결의 공무회에만 참석한 구별 없이 아무 국무원들 다 모여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방 생략하고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그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마친 직후에 이상민 장관과 증인 사이에 아까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논쟁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자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잠깐 모이자 이런 취지로 말한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그런 맥락은 아니었어요? 모인 상황에서 제가 반대 의견을 얘기하니까 총리님이 모인 상황에서 어제 간밤에 있었던 국무회의를 어떻게 심의가 있었던 걸로 해야 되느냐라는 취지에 그걸 어떻게 규정해야 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국무회의가 있었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뭐 오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따지듯이 묻길래 거기에서 이상민 장관하고 주고받으면서 제가 반박을 했고 아니 이게 뭐 절차적 실체적으로 아무런 요건도 안 갖춰지고 그런 거를 어떻게 국무회의가 있었다 그러냐. 그리고 심의라는 거 뭐 가서 얘기만 하면 심의가 되냐. 뭐 한두 사람 와가지고 의견한 거고 나머지 몇 사람은 의견 개진할 기회도 없었는데 그게 무슨 심의냐. 그런 식으로 법률적 의미를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된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하고 티격태격 한 거죠. 네, 아항입니다. 증인이 방금 그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는 심의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셨어요. 그때 이상민 전 장관 말고 네. 피고인이 그 방금 증인의 말씀을 제지하거나 증인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는 국무회의에 해당한다 이런 의견에 동의할 것을 막 요구했습니까? 말씀 안 했습니다.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뭐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 이 상황으로 해서 정리합시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리는 거 말고 적극적으로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밝힌 것을 기억나십니까? 그런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한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44항의 방금 질문한 내용과 같고 가항도 생략하고요. 나항을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그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피고인이 각자 입장이 다르니까 입장대로 생각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끝내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네, 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맥락에서 간밤에 그 일과 연계시켜 생각할 때 비상계엄 해제는 했는데 그 반밤에 국무회의라고 소위 말하는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이 요건과 여러 가지가 갖춰지지 않고 실체적으로도 심의도 없이 끝난 그런 상황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된 국무회의 결의를 하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뭔가 클리어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항 생략하고 라항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그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에 대한 논의 있잖아요. 네. 그게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이루어졌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한 길어야 4, 5분? 2, 3분? 뭐 저하고 이상민 장관하고 주고받은 게 거의 다니까 긴 시간 아니었던 거죠. 그 모여봐라요. 좀 몇 분이 서서 이야기하신 건가요? 거의 제 생각에 열몇 사람이 서 있었던 거죠. 열 몇 명? 그 국무회에 참석했던 사람 다 비행 둘러 서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해제 국무회의 참석했던 사람이 다 거의 다 비행 둘러 서 있는데 거의 다 둘러서서 저하고 이상민 장관하고만 주로 그 다들 옆에서 듣고 있었던 걸로 저는 그런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45번 하기 전에 3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번. 그래서 아까 그 질문했던 거 그대로 또 할게요. 그 피고인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는 것이 그 어떤 의미인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삭제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해제 이후에 그 피고인이 네.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뭐 의사봉 같이 없었던 그런 일부 하자는 있지만 그래도 절차적인 걸 다 갖춰서 제안 설명도 있고 안건도 있고 다 모양과 격식과 내용을 갖춘 회의였던 반면 간밤에 소위 말하는 국무회의라는 것은 뭐 어떤 면 내용으로 보나 절차적으로 보나 다 하자가 많은 그런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고 넘어가야 될지 상황이 클리어하지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들어서 정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의견을 물어보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36의 나항 앞에 부분 생략하고 뒷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고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려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45항으로 가겠습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이후에 국무회의록을 만들려고 하거나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받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요? 예. 없습니다. 46번 생략하겠습니다. 47번도 생략하겠습니다. 네, 제주신문 하시겠습니까?